자, 35번. 공인중개사도 NPL 부재가 중단하면 양타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막 그거는 설명 그냥 드릴게요. 자, 밑에 공장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 NPL은 보통은요, 채권 예로 30억짜리를 예로 10억 들였는데 15억에 산다 그러면요, 채권 금액은 15억에 사면은 보통 그 금액이 한 2% 정도 준다 보면 됩니다. 중간 역할 하는 사람한테. 그럼 뭐 한 3천만 원 크죠? 알겠어요? 그래서 NPL을 배우면은 3천만 원짜리 뭐 한 1년에 한 3, 4건만 하면은 뭐 먹고 삽니다. 분기에 하나 정도씩 핸들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NPL 사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예로 30억에서 떨어집니다.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공장 보면 대부분 그래요. 공장은 8개, 9개가 NPL 사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런데 NPL을 전혀 모르는 중개사들은 열심히 작업해서 손님한테 입 튀기도록 설명해서 낙찰을 조금 더 써가 받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뭐 30억, 10억 들여갖고 13억 들어가게 했는데 23억 들어오니까 놀래삐죠? 그럼 뒤에서도 뭐랍니까? 야, 저 정신 나갔다, 이러죠? 그게 아니고 이제 23억 낙찰받은 사람 뭐랍니까? 에이구, 덜러리더라. 너가 10명이 그 붙어갖고 덜러리 쓴다고 고생했다. 나는 더 그만 내만 보고 이래 보는 겁니다. 자, 봅니다. 20의 6906 한번 봅시다. 20의 6906 간단하게. 자, 요 보면요. 공장이 나왔어요. 공장이. 진례에 공장이 나왔다. 그죠? 근데 보통 요 지분은 도로 지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을 겁니다. 여기 있죠. 도로 있죠. 도로죠. 도로. 요 지분이기 때문에 막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51% 절반 떨어졌네. 그죠? 절반 떨어졌고요. 채권자가 벌써 바뀌었죠. 신한은행에서 바뀌었습니다. W 해갖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봅니다. 보다가 여러분들이 뭐 공장도 괜찮네, 그죠? 보니까 공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넘기면은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공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니다. 신한은행에서 18억이었어요. 설정을 2개 하고 경매할 때는 16억이고. 그럼 숫자가 괜찮죠? 거의 뭐 1웅점 다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이 정도 육박하죠? 그럼 낙찰가가 됩니다. 이게 낙찰가. 자, 되는데 우리가 살 때는 다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 때는 지난번에 떨어져 버렸죠. 유찰됐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요 가격에 사겠노라 하면은 거의 오케이 합니다. 요 가격에. 알겠어요?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10억에 예로 11억에 팔겠다고 얘기 나왔어요. 지난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유한회사 연락하면은 결제가 되겠죠? 유찰됐으니까 지난번에 만인이 본앞에서 떨어진 가격 아닙니까? 그 가격 정도 주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오케이 합니다. 거의 90%는. 그러면 이제 사기를 하고 우리 입찰은 낙찰가는 뭡니까? 낙찰가.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얼마쯤 합니까 지금? 요거 계산해서 여기서 10% 붙여서 요거를 넘지 않는 범위. 그럼 뭐 1억 6천을 더하면은 18억 2천 되네. 그래도 18억만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넘네, 그죠? 그럼 18억, 두 개 합치기. 그럼 뭐 낙찰가를 18억 더합니다. 자, 나는 18억에, 너무 높으면 또 좀 그렇죠? 이럴 때는 15억 정도 안 되겠다. 15억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잡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로가 있죠? 요 중간에 막 10억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10억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5명은 덜레를 쓴 거고, 자, 15억 썼어요. 근데 2등이 10억 5천인데 나는 15억 썼어. 그럼 은행에서 조금 실하겠죠. 그래서 붙잡는다고요? 14억 6천만짜리 바지를 연다 안 연다? 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랍니다. 아이고 뺏길 뻔했다. 14억 4천만 더 사고 겨우 나가 받았다. 그러면 15억 썼으니까 대출을 80% 들어가. 그러면 얼마인가? 80%. 10억이죠. 그러면 내가 채권은 11억 주는데 대출을 12억 해줘. 그럼 끝나고 나면은 호주머니 1억이 남아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자만 잘 내면 돼, 나는. 통장에 1억 남았고, 이자만 잘 내주면은 은행에서 아무 소리 안 해. 왜 그러냐?
은행에서는 채권 계약서를 못 봤거든. 11억짜리 못 보고 15억 낚시하는 그것만 눈에 띄거든. 바지 쓴 거 14억 5천짜리 하나. 그것만 보이거든. 자, 그래갖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누가 팔으라고, 옆 공장에서. 16억에 팔으래요. 그럼 1억에 세금 물면 되겠죠. 여러 11억에 샀으면, 뭐 6억 정도, 뭐 5, 6억 세금 내놔야 되는데, 높게 샀으니까 갭이 얼마 안 되잖아요. 비슷하게 그 팔려버리니까. 그러면 세금 문제도 좋고, 대출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보통 여기 있는 공장의 세입자들이 잘 삽니다. 여기 있는, 이게 월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잘 먹힙니다. 어차피 지가, 그러면은, 나중에 핸들링해서 사장님, 내한테 수수료를, 예로, 18억이면은 2%면 얼마입니까? 3,600 주더라도 약간 1억 남았죠? 그래서 주는 거니까, 사장님도 막 알아서 막 하라고. 그러면은 또 도움도 되고. 자, 그때 이제, 채권 계약서 금액에 노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한 사람, 유동화, 이 대부업체, 매수인 세 사람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행이나 세무서나 뭐 등등 감정평가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나가서 떠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알겠죠? 서로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중간 역할을 하면은, 수술을 받는데, 역할을 안 하고 맨날 그냥, 우리 3차, 4차 중간에 들어갑시다. 그거 흔들링 하는 엉터리 같은 중개사는 백날 해봤자 다리만 아프고 기름값만 날라가고 10원도 수수료도 받는 것도 없고 맨날 떨어집니다. 떨어지 욕만 합니다. 야, 정말 저거 정신 나갔다. 그거 맨날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현실이다. 자, 또 봅니다. 하만 공장도 마찬가지. 자, 36번. 화성시 공장이 있어요. 30억짜리가 지금 14억 들어집니다. 요거도 밑에 담당자가 있어요. 조정국 팀장이라고 있네, 보니까. 있으면 열어 해보면 됩니다. 한번 쭉 떨어졌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1900 좋죠? 36번께는 밑에 1900이 31억. 기분 좋죠? 크잖아요, 금액이. 좋고 많이 떨어졌고. 이런 걸 찾아야 돼요. 19에 1659. 19에 1659. 자, 12시 반 넘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할까 또? 자, 그냥 마무리 잡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보너스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자, 봅니다. 앞으로 3시간 해야 되겠다. 이제 해봤자 결국 3시간 하는데. 자, 화성의 공장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성 공장이, 지금 2,000평에, 그죠? 이런 큰 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공장이. 자, 눈에 띄는데 금액도 많이 떨어졌어요. 30억짜리가 14억까지 거의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본게네 신안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다. 자, 쭉 보니까 이 월세를 누가 쓰고 있고 임차도 하고 있네요. 자, 은행 봅니다. 은행을 보니까 신한은행인데 청구 금액이 31억이더라. 그러면은 34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입찰을.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34까지 쓸 수 있는 이제 드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높게 쓰면 안 되겠죠, 또. 그럼 이럴 때는 한 28억 정도 쓰면 좋습니다. 27억, 28억. 자, 그럼 여기에서 핸들하는 사람은 뭐잡니까? 손님, 요 중간쯤 들어갑시다. 18억 들어갑시다. 하는데, MPL 사는 사람은 어느 들어온다고요? 28억. 15억 더 썼죠? 그러면 더 쓴 사람은, 18억 들어온 사람하고 MPL 28억 들어온 사람 차이는 10억을 더 썼어요. 그러면은 10억을 더 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좀 멍청한 은행은. 신한은행은 잘 안 들키고. 은행도 잘 모르거든요. MPL 잘 모릅니다. 말을 이제 들어서 알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지. 지금도 좀 덱도 만드는데 은행에서 전혀 몰라요. 28억이냐? 자, 그럼 또 바지 안에서 27억이 있어. 아따 뺏기 뻔했다. 그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7억, 28억 그것만 따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10억 더 썼으니까 28억을 했으니까
80% 대출에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예를 30억 같으면 24억이죠. 그러면은 18억 24억 같으면은 한 6억 차이 나쁘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게 너무 차이 나서 그런데 적당하게 딜하면 됩니다. 공장은 잘 또 깎아줘요.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을 개인보다는 10억을 더 썼기 때문에 대출이나 나중에 또 되팔수가 있겠죠. 한 번 산다 하는 거는 언젠가 팝니다. 돌아서면 또 팔아요. 때가 되면은 한 팔 때 또 팔 때 세금도 계산해 봐야 돼. 그죠? 그때 많이 버려가지고 세금 뭐 75%뭐 주비면은 버릴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이제 유동화 회사를 어떻게 찾느냐? 일단 요거는 쉬워요. 있으니까. 연락하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이제 없는 게 중요하죠. 없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하죠. 있는 거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좋다 얘기죠. 자, 37번. 계획관리 농지가 5차 경매 중이다. 4차 또는 2차에 낙찰할 때 농지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을까? 4차 또는 2차에 자, 4차 낙찰 받는 게 연금을 많이 주겠느냐, 2차 낙찰 받는 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20에 101을 봅니다. 이거 보면은 요 낙찰 받아갖고 연금 받아가는 게 높게 치릅니까? 요서 받아갖고 연금 받는 게 좋겠나 이 말이죠. 2차 하는 게 뭐가 좋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봅니다. 20에 101을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지 나왔어요. 원장님이 농지를 꼭 사가지고 연금을 300만원 받으라더라. 자, 건물은 저번에 필요 없는 건물이에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4억짜리가 많이 들었어요. 36부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아, 좋다. 내가 지난번에 2억 7백이니까 중간쯤에 1억 한 9천, 8천 석가, 1억 9천 석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나는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쭉 이렇게 보니까 농지가 좋아요. 이게 농지가 지금 이 길로 하나 쓰고 있고 하나 농지고 걔한쪽 지금 이 바닷가 앞입니다. 바닷가 앞이고 뭐 괜찮아요. 보길도 앞에 섬 앞에 지금 이렇습니다. 보니까 섬 앞에 여기 보면요 여기 하나 한 필지고 요리 가지고 농지로 되어 있어. 요리 가지고 되어 있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전을 4억 3,400인데 여기 이제 영농여건 불농지 요거는 법인 된다 했죠. 농지증 나옵니다. 농지증. 자, 그러면 법인이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종중도 됩니다. 종중도 요 낙찰 받아도 됩니다. 자, 근데 MPL 쪽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눈에 띄죠. 건재다. 2억 8천.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2억 8천에서 2억 9천 크자. 그 10% 더하면은 2억 9천에 한 3억 천 되겠네. 3억 천. 그러면은 여러분이 봅니다. 요 금액에서 3억 천에 낙찰 받는 것이 좋느냐, 예로 1억 8천에 낙찰 받는 것이 받아가지고 2년 지나서 저게 농지연금, 농어촌 공사에 가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을까? 이리 받아야 재감비 안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냥 들리 아니거든요. 2년 전에 받았는데 3억 천에 받은 거네. 그거 할매야 감리 평가서가 쏟고, 아이고, 좋다. 그럼 뭐 많이 해줄게. 이래 되는데, 1억 8천에 받았으니까, 아이고, 저게 뭐, 돈도 안 되는구나, 저게 농지가. 옛날에 3억 4천에 저거는 완전 너무, 그래서 한 3억만 해줬구만 하는 거하고, 5억 해줬구만 그런 거 틀리는 거예요. 2억 정도. 평생 연금 받을 건데. 아시겠어요? 그럼 3억 전에 받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대출 많이 될까 안 될까? 3억 천에 받는 거 1억 8천 받는 거 틀리잖아. 대출 금액이 벌써 한 1억 5천 더 썼으니까 1억 3천을 더 썼으니까 대출을 예로 80% 해도 한 1억 더 해주겠네. 알겠죠? 그럼 뭐 3억 천에 나서 받는 게 대출 80% 2억 4천에 돌아가면은 해줄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뭐 2억 4천 받으면은 1억 8천 주고도 6천이 남아요. 통장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전화번호가 없어. 여기 전화번호 없어요. 없죠, 지금? 연락할 데가 없죠? 아시겠어요? 요 전화도 몰라요, 여기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DART 여기에 많이 씁니다. 이게 여기가 많이 써요. 주식하는 사람도 요 많이 써요. 왜 쓰느냐? 오나가 100억을 사더라.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 다 공시한대, 여기가.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농협 은행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나왔나? 아, 여기 있네. 채권자. 자, 다시요. 아까 여기서 보니까 뭐 채권자 나왔죠. 채권자. 요거 나왔죠. 요거. HFN02. 자, 잘 보세요. HFN0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담당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여기 있긴 있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건 간단해요. 그럼 없다 치자. 없다 치면은 어떡하느냐? 없다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 그 전자공시대에 가서 주소를 넣어보니까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입니다. 박민지 대리 사원. 여기가 원래 본정입니다. 본정. 다시 해봅시다. HFN0이다. HFN02. 어디 간다고요? 같이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자, 금융감독원. 원 치면은 전자공시시스템 나옵니다. 시스템. 여기 나와요. 그럼 요거 또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이름 뭡니까? 뭐가 아까 이네 HFN02 해놨죠? 좀 잘 써야 돼요. HFN02. N이 N자입니까? 아, 여기 N자, 이거네. 자, 요렇게 막 나오죠? 나오죠, 지금? 자, 요걸 하나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요게 전체를 또 눌러주면요. 자, 요거 넣고, 이 정도 넣게 막 나오더라, 그죠? 넣고, 요거를 전체 누르고 검색합니다. 전체 누르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떠요. 여기 뜹니다. 그럼 여기에, 건강원에 신고한 서류가 있어요. 서류. 그럼 서류의 밑에 보면은, 지금 요겁니다. 사원 박민지. 자, 얘가 핸들하는 담당자입니다. 하나 FNI 주식회사의 박민지 여기 사원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화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뭐 어렵습니까? 다트 전자공시스템 금융감독 들어가셔가지고 이름을 넣습니다. 이름을 넣고 여기서 전체의 검색을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놓으면은 요 신고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는 눌립니다. 눌리면은 금감원에 신고할 때 보면 항시 이렇게 전화가 있습니다.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요 하나은행의 F9 해가지고 여기에 전화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하시면 되고, 자, 38번. 유동화 담당자 이름 알락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촬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은 BIS 비율 8%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 더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넘기고 있어요. 넘겼습니다. 자, 39번. MPL 부족은 미리 매입해서 2차 정도 높게 낙찰받으면 양도소득세 절감하겠다. 요거는 체납관리비가 매월 200만원 정도에서 문제인데, 일단은, 자, 1위 봅니다. 나이들이 딱 하면은, MPL 상이 좋아요. 일단은. 아시겠어요? 집에서 보세요. 시간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40번. 충남도 마찬가지. 자, 농지가 넣었어요. 자, 농지가 11자 3억 들어있습니다. 18에 15004.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농지를 사고 싶어요. 농지를 6,100평인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뭐 11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까지 떨어졌어요. 농지가 쭉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농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있고요. 청구를 6억 2,500 했습니다. 그럼 더하면은 요게 낙찰가 되겠죠? 6억 8,500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자산관리에서 얼마 주고 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요거 주겠다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전차 가격은 주면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럼 5억 4,100에 산다 치고 나는 낙찰을 한 6억 8천 정도 낙찰을 받으면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금액이 막 한 10억 되면 좋겠는데, 자, 쭉 보니까 농협자산관리회사 이 담당자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하면 되겠죠?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삽니다. 막 이래서 막 내가 아이고, 뭐 4억에 5억 사자. 그럼 만약에 농협자산관리회사 너무 비싸게 부르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4억에 낙찰대 비면 간단한데, 요번에 유찰됐다 하면 뭐 됩니까? 그때는 좋죠. 요거를 주고 사고 낙찰은 아까 6억 8천 들어가고 요거 유찰되면은 숫자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MP를 알면은 농지 특기 낙찰 받을 때 그런 걸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농지에서. 자, 41번. 울산에 다가구인데 많이 들었어요. 요것도 언제 보니까 12억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4억 정도 낙찰 받으면 되겠다. 그냥 들어가는 거보다 그런 건데 한번 집에서 보세요. 자, 42번. 농협자산관리에서도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렇게 보유자산 현황이 있습니다. 보유자산 현황. 아까 유한코도 마찬가지. 가면 다 있어요. 대신 AMC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데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엑셀 파일을 보니까 한 1,500건 나오더라고요. 농협자산관리에서가 주로 뭐 한대라고요? 농협에 핸들하는 사람입니다. 불채권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주로 농협권을 많이 받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한 1,500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경매물건도 있고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핸들이 해도 됩니다. 자산관리 가서. 자, 그 다음에 43번. 용인에 봅니다. 용인에 이거를 사고 싶어요. 13억인데 33억 들어간 건 좀 이상하죠? 금이 이상 안 합니까, 지금? 34% 됐는데 83% 낙찰받는다. 이 좀 이상하죠? 자, 17에 385. 자, 이런 겁니다. 서울에 뭐 이제 투자업체에서 권유를 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공투해보자. 공투가 뭡니까? 공투. 용인의 기흥구에 공동투자보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원장이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자, 우리 요번에 공투해서 한 10억 정도 모아지면은 요거를 우리 핸들링 하겠다. 예로 한 7억 정도 모으면 되겠는데 1억짜리 7명 찾습니다. 그러고 수익 넣으면은 하원장이 20% 가는 거라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수익금을 가져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보니까요. 이 40억짜리가 1위 갔다가 뭐 요리 미납했죠? 자, 이야기는 이거는 누가 들어왔느냐? 내가 볼 때는 농협자산관리회사 이런 데서 이거 보니까요. 요 이쪽에 이런 데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납된 거 이거는 미납된 거는 높게는 미납된 이런 거는 한번 턱 던져 봅니다. 30억 주면 된다고. 그럼 미납을 해도 10% 누가 가느냐? 10% 누가 가냐? 만약에 결론은 저가 가자면 저가 배당 받는 거예요. 저가 배당 받으니까 한 번씩 툭 던져 봅니다. 그 사가라고. 또 미납도 시켜요. 실제로. 난 정산할 때 그거는 이제 결국 그 돈은 10%는 결국 저거 거거든. 보면은 배당표 보면은 요 결국 요 배당에 플러스네 플러스. 그죠? 플러스하고 이 계산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보통 한번 던져놨다가 이제 미납을 시키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인원이 몇 명이죠? 17명 들어왔는데 매수인은 뭐란 말이고
유서원에 7명, 8명이 공투했다. 공동투자. 알겠죠? 8명이 공동투자해서 33억에 13억짜리 19억도 떨어진 거를 들어간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나오는 거 같다. 요약된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옛날에 김해달 때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잘 보입니까, 지금? 자,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원래 설정이 농협이죠. 자, 다시. 자, 잘 봅시다. 원래 건주당이 농협인데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어디 갑니까, 지금?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에서, 이게 아까 농협 자산관리 금융대입니다. 줄여갖고. 자, 이리 넘어왔어요. 넘어가고 또 이게 어디 갑니까, 또 바뀌죠? 대부업체로 바뀌죠? 6, 2-4였고 또 2-5 합니다. 해가지고 이 대부업체 사가지고 여러분 황 원장님이 대부업체 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안 준다니까 내가 가서 농협자산관리에서 내한테 넘가라. 내가 샀습니다. 5억짜리 내가 법인을 가 있으니까. 자,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쩝니까? 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개인이 8명 들어옵니다. 개인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공동투자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못 사니까 내가 5억 법인을 가 있으니까 내가 자산관리해서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넘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하게 해줘요. 알겠죠? 그럼 수수료 내가 적당히 받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갑니다. 보면은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건 아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로 보면 이났어요. 이제 요약표를 보니까 등기부 요약된 걸 보니까 요 여러 명들이 15분의 15분의 1 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산 겁니다. 두 구찌, 네 구찌, 한 구찌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한 구찌 4천만입니다. 그럼 4천만 된 사람은 15분의 1을 주는 거고 8천만 되면은 15분의 1을 주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넘가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아까 설명한 건 따버렸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6번. 이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할 때 행지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8명이서 내한테 몇 개 놨어요. 황 원장님 혼자 명의를 하셨어. 아이고, 원장님 떼 묶었나? 4명 해놨어요. 원장님 나뿐만이 생겼어요. 내가 40억을 팔아먹고 카운터 갚았어. 필리핀 가버렸어요. 그럴 때 행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자, 내가 수탁자입니다. 안 된대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어요. 아시겠어요? 넘명의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밖에 안 돼요. 배우자하고 종중에서 이제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절대 넘명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번 바로 그친 거는, 그거는 상관없겠죠. 일단 자기 등기부에 올라갔으니까. 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 먹고, 이런 거죠. 5명 공투하다가 형님이 해놓이소. 형님이 나중에 저당잡비 먹고, 팔아먹고, 전세나 먹고, 토끼 피고, 고소하면 행죄 되느냐? 형사법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 앞에 몰빵해 줄 때는 벌써 법을 위반했어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했다고 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